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갑자기 했을 때도 거의 이제 한 그때 20분이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좀 뭐 놀랬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오늘도 월요일인데 그래도 뭐 한 7분 정도 들어와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어, 순대 1번지는 혼자 가서 먹어도 눈치를 안 보여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두 명이나 세 명이 가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테이블 같이 앉아야 됩니다. 예. 보통 테이블 하나 4명 앉지 않습니까? 둘이 가면은 앞뒤로 이렇게 앉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다른 사람 오면 또 앉아야 되는데, 뭐 근데 좀 그리고 딱 보면은 순댓국집이 저는 좀 주차도 편하고 좀 실내도 좀 깨끗하고 이런 데를 원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맛이 좀 덜해도 깨끗하고 주차 편하고 사람 별로 없는 이런 데를 원하는데 그 집은 그런 거 다 감안해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좀 일반적으로 먹는 순댓국하고 그냥 약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진짜 맛있는 유명한 집 가서 순댓국 먹으면 순댓국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다 이러면 거기는 순댓국 맛이라고 보다는 아예 다른 맛이 좀 납니다. 순댓국이긴 한데 상당히 좀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간 사람들도 다 맛있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셔보시면 예. 내일도 제가 순댓국을 2군데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제가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순댓국을 3끼 먹어요. 예. 순댓국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또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생방송 하는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할 수 없었던, 예, 여기 옆에 채팅방을 좀 달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송을 할 때, 이게 제가 이제 노트북을 쓰는데, 화면이 2개긴 해요. 2개긴 한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이쪽에다가 채팅창을 같이 올려서 이제 저도 좀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영상 보면서 바로바로 채팅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저번에 오셨던 분들 아마 들으셨던 내용도 있을 텐데 이제 부동산 공화국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원래 제 채널을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름이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 아니라 잘 보시면은 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부통령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에 사실 많은 뜻이 있는데 제가 뭐 부동산 대통령, 부동산을 많이 알아서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그냥 여러 전문가들 혹은 이제 흔히 말하는 중원의 고수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치고 별로 전문가 없다고. 저는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진 않았는데 그 중에 만나본 사람 중에 진짜 이 사람 정말 많이 안다, 똑똑하다, 정말 전문가답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약 95%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 말고 진짜 현장에서 뛰면서 정말 내공이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안다기보다 이렇게 좀 알게 돼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생생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독자 수가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뭐 한 30만 명 이렇게 되면 저랑 같이 하실 분 이러면 쫙 이렇게 막 오겠죠. 같이 속된 말로 이제 뭐 쩔 받으려고 저한테서 이렇게 구독자 이렇게 하려고. 근데 제가 지금 아직 구독자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진짜 숨은 고수들을 찾으러 다녀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물론 당연히 호칭이 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제가 저를 뭐라고 호칭을 하시는 게 편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뭐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일단 뭐 전문가님 이러면서 댓글이나 이렇게 게시글에다가 부동산 공학국 홈페이지 게시글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써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반대로 이제 채널 보시다가 좀 뭐
같이 뭐 방송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부동산 공학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고 원래 현실은 좀 이렇다. 내가 이쪽은 내가 좀 더 많이 아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뭐 욕만 쓰지 마시고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거나 혹은 뭐 저의 이메일로 이건 내용이 틀리니까 내가 이거 말로 하기 좀 뭐 서면으로 얘기하기 힘드니까 아예 뭐 시간 되면 나를 한번 찾아와라. 그럼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이런 분들 계시면 제가 얼마든지 가서 뭐 이렇게 그런 진짜 전문가들 모시고 뭐 그런 내용을 좀 들어서 방송을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요.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분들, 건축 설계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관심 있으시면 같이 방송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이런 내용은 내가 좀 정확히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나 건축 설계 하니까 나중에 설계 필요하신 분들 나한테 좀 뭐 연락 줘라. 이런 뭐 얼마든지 제 채널에서 뭐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독자가 없어서. 뭐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일단은 얼마 전에 그 댓글 중에서 그 AMG 엑스퍼트님께서 제가 이게 아마 글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기획부동산 면접 보고 온서 그거 얘기 거기다 이제 댓글을 왜 이렇게 웃기냐 컨텐츠도 그렇고 꽁트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달아주셨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정확히 보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지향하는 좀 방송이에요. 이게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어린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41거든요. 제가 41인데 형님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린 편에 속하죠. 근데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일단 영상도 되게 좀 조잡스러운 게 많고 다 자기 뭐 속된 말로 저희끼리 있으니까 한 얘기지만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좀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면서 재밌으면 더 좋은데 전문가는 일단 아니지만 재미라도 좀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제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 별의 별 아이디어를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 근데 사실 좀 좋아야 AMG 엑스퍼트님 저랑 동갑이시네요. 양띠. 우리 생일 여쭤봐도 되나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 예능? 뭐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부동산을 이제 제가 MC를 보고 전문가 2명을 섭외해서 약간 뭐 토지 전문가, 수익형 전문가 해가지고 부동산 썰전 느낌으로 그래서 뭐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건 수익형 쪽은 이래서 좋아요. 뭐 여기는 뭐 이래서 좋아요. 토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예능 느낌으로 하면서 공부도 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유명하면 그게 되는데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같이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컨텐츠를 지금 생각 중인데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할 사람을 자꾸 섭외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가끔 나오는 저희 그 후배 친구 그 후배도 제가 여기 작업실하고 그 후배 집이 되게 멀어요. 근데 거의 강제로 오라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맨날 오라 그러면 계속 오라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오거든요. 오면 강제로 찍는 거예요. 그 친구 의사랑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앉혀놓고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홈페이지를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텐데 일단은 거기에 많은 걸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부동산 정보를 올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메뉴가 맨 앞에 이제 자유 게시판이 있죠. 참고로 그 부동산 공화국 홈페이지는 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제가 컴퓨터는 조금 이제 뭐 아주 잘하진 않는데 일반인들보다는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그 홈페이지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밥 먹은 얘기도 올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끔 올라오는 게 이제 뭐 토지 질문하는 것밖에 없지만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와 계시는 뭐 여기 김지영님, 잠잠님, 뭐 엑스퍼트님, 김영기님 등등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다.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커뮤니티 활동을 거기로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은 제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서로 사는 얘기도 하고
뭐 나중에 뭐 어디 좋은 땅 있다 그러면 단체로 보러 간다든가 뭐 누가 이거 제가 뭐 추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기획부동산 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와서 영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쪽은 좀 도가 텄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예, 못하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외에 그냥 친목 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거는 뭐 제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 채널, 부동산 콘텐츠나 사이트들을 보면은 나이가 좀 다들 이제 40대 이상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인터넷 게시판 활동이나 이런 게 잘 안 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흔히 이제 30대, 40, 30대, 한 40대도 많이 하죠, 사실. 이제 뭐 클리앙이라든가 보배드림, SLR 클럽 등 이런 많은 이제 그런 웹사이트에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는데 부동산은 유독 그게 없어요. 근데 왜 없나 생각을 해봤더니 부동산은 이게 서로 이제 약간 그 뭔가 이익이 안 되면 그런 사이트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돼야 만들잖아요. 부동산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순수 친목 목적으로 부동산 게시판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아예 진짜 순수 그런 뭐 친목 커뮤니티 목적으로 만든 건데 회원이 지금 50명 돼요. 50명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뭐 왜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입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 좋은 자료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렸던 것 중에 좀 여기 시청자분들이 보면 좋겠다 이런 거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자료를 거기다 올리거든요.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건축 제한 조견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못해가지고 별도로 돈을 주고 만들었어요. 그거는 보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향하는 거는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그런 부동산 커뮤니티. 그래서 뭐 저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 댓글로 다는 게 다지만 거기다 글을 쓰면 다른 분들도 같이 볼 수 있고 저는 뭐 일단 제가 꼭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추구를 하는 거고 나중에 뭐 잘 되면 그쪽에서 이제 뭐 그 활성화가 되면은 뭐 모임도 하고 하겠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계획입니다. 이건 뭐 보시고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일주일에 한 6번을 방송을 하려고 해요. 이거 계획은 언제 세웠냐면 이미 한 2년 전에 세운 건데 이게 2년 전에 세운 건데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죠? 월요일은 뭐 보통 뭐 많이들 바쁘시니까 쉬고 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투자를 바꾸는 15분 그거 영상을 올린다든지 그 수요일은 뭐 현장 출동해서 경매 분석 내일도 뭐 경매 물건을 하나 보러 갈 예정이에요. 참고로 내일 보는 거는 그 상업지 물건인데 9,7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아마 그거 눈이 많이 온다는데 눈이 많이 오면 못 가고 뭐 괜찮으면 갈 예정입니다. 그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은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올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지금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욕심은 매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매일 30분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을 받아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주제로 정해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 주까지 제가 한번 확실하게 물어봐가지고 물어봐 드립니다잖아요.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저도 물어봐야겠죠 어디다 물어봐서 그걸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쓸데없는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나중에 이제 된다 그러면 정규 강의를 한 1시간에서 2시간씩 편성을 해가지고 할 생각인데 이 정규 강의를 준비한 지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자료를 아시다시피 제가 이게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요. 포토샵 하면서 파워포인트 하면서 만드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타 다른 부동산 방송 하시는 분들보다는 영상을 보실 때 자료 보기가 좀 깔끔하지 않나. 왜냐면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더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정규 강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성이 되면 아예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던가 아니면 PDF로 만들어서 구독자분들한테만
이메일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좀 욕심일 수 있는데, 욕심이라기보다 좀, 뭐,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유튜브 영상 그냥 보시는 분도 있고, 구독을 누르고 보시는 분도 있고, 구독 누르고 또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또 댓글도 항상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 방송 들어와 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오늘 그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한두 번만 거의 이제 절반 분들은 절반 정도는 제가 그냥 닉네임이 다 눈에 있고요. 지금 메스파로 KR님이나 오영현님 같은 분들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지만 다 눈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그 말씀을 드려서 부동산공학국에 가입을 시키신 다음에 그쪽에서 이런 자주 오시거나 좀 어떻게 보면 제 팬이라고 굳이 따지면 좀 자주 방송도 들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별도의 좀 편익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료를 또 추가로 보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공개 강의를 좀 해서 이분들한테 좀, 왜냐면 그게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지나가다 한 번 보는 사람하고 맨날 챙겨주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각 중인데 이거는 하루에 한 개잖아요, 현재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같이 방송할 사람도 좀 섭외가 되고 이러면 종편이나 테레비 프로그램처럼 아예 하루 종일 방송할 수 있게끔,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하루에 이런 그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이런 영상을 한 서너 개 단위로 해가지고 나눠서 뭐 오전, 오후, 저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쉬지 않고 좀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데, 저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돼요. 백수라서.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예, 일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있으신 분들은 경기 북부 쪽으로,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생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해야지. 근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프로그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고 무엇이든 물어봐 드립니다. 예. 물어보시면 원래 원래는 하던 일이, 원래 하던 일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제일 오래 했던 일은 군대 제대하고 계속 그 자동차 영업을 했어요. 자동차 영업을 10년 넘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10년 넘게 했는데 안 맞아요, 적성에. 영업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사무직으로 일반 회사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부동산 관련 회사여가지고 부동산을 좀 배웠는데, 원래는 자동차 영업만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거의 자동차 영업했다 그러면 안 믿고 컴퓨터 쪽에 일을 했다 그러면 거의 믿어요. 왜냐면 하는 일이 거의 컴퓨터 관련된,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제 주변 친구는 다 컴퓨터 관련 계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좀 유명했어요. 컴퓨터 쪽에서 이제 제 닉네임이 있는데, 그 뭐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 닉네임을 대면 저는 모르는데 그 닉네임을 대면 다 알아요. 예, 그 컴퓨터 쪽으로 좀 유명해서 가지고 고등학교 때 당연히 저도 졸업하면 컴퓨터 쪽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했죠. 근데 10년 하다 보니까 못한 건 아니었어요. 잘했는데 중간은 했죠. 근데 이제 적성에 안 맞아서 하고 싶은 일 하려고, 그 최근에도 유튜브 하기 시작한 것도요.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 시작한 것도 유튜브를 원래 그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작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몸이, 오늘도 병원 갔다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받거든요.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족들이 들으면 좀 그런데 없으니까 그 정말 당장 죽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한데 하고 싶은 일 좀 하다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다가 2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예,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 돈 번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뭐 지금 당장 현재는 돈을 못 벌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큰 돈 벌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여기 월세 정도 나오면 좋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아예 돈을 많이 벌면은 뭐 전업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이 프로그램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현장 출동해서 얼마 전처럼
경매 내일도 이제 하나 보러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토지 관련해서 강의 같은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디어는 뭐 상당히 많이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뭐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보를 해주세요. 뭐 댓글 아직까지는 제가 구독자분이 거의 없고 별로 없고 댓글도 많아봐야 하루에 한 10개밖에 안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어떤 글에 다시던 제가 다 봅니다. 아마 하트 다 눌러놨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거의 90% 이상 답글도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거 말고 부동산 공화국에다 글을 쓰셔도 제가 다 봅니다. 예. 거의 실시간으로 달아드리는 것 같아요, 요새는. 예. 그래서 뭐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다 확정이 되고 하면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공지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아예 프로그램 편성표를 뭐 홈페이지에다가는 올리긴 할 겁니다. 근데 아직 이거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편성표를 딱 올리면 그 약속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한 분이라도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관심사가 부동산은 거의 제 관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부동산 거의 안 봐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봐요. 예, 아예 안 보고 유튜브에서 보는 게 잘 없어요. 대부분 군사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제가 구독한 채널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이 국방TV에서 하는 본게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1회 때부터 다 봤고 1회 때부터 최소 5번 이상씩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요런 데입니다. 뭐 군사 관련, 밀리터리, 뭐 밀덕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요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 정치, 외교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요. 예,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보고 다큐멘터리 좀 많이 보고요. 과학 관련 다큐멘터리 뭐 물리학 관련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구과학 관련 거의 그런 거 봅니다. 예, 근데 좀 안 좋은 게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런 관련된 거 거의 다 보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 보려면 번역이 안 된 게 많아요. 뭐 더빙이라든가 한글 자막이 없는 거, 외국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좀 못 보는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만 제가 좀 관심이 있고 부동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로 관심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다. 그리고 제가 취미생활이 제 친구들 중에서 취미생활이 가장 많습니다. 오죽하면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잠깐 로고 있는 게 예전에 제가 블로그 했었던 제 블로그 제목인데 100만 가지 취미생활이라고 취미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프라모델 도색하는 건데 건담은 안 만들고요. 보통은 전투기나 뭐 이렇게 배 같은 거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도색을 합니다. 도색도 하고 이제 이사 오면서 한 4년, 5년 됐나? 5년 전인가? 이사를 오면서 집에 이제 베란다가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앞뒤쪽이 베란다 있거든요. 터질 않아가지고. 뒤쪽 베란다 제 방 쪽은 처음부터 아예 이 프라모델 도색 작업을 할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 부스하고 에어브러시 작업, 도색 작업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뭐 웬만한 거는 그쪽에서 다 도색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날이 추워서 좀 못하는데 날 따뜻하거나 좀 날 따뜻해도 잘 못해요. 더우면 또 이게 온도 올라가면 도색이 잘 안 먹어가지고 좀 선선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프라모델 도색해서 장식장도 꽤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에 장식장을 3개를 샀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가정집에서 3개를 한꺼번에 산 게 처음이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강원도 양구 서식하는 신만이 김통현님. 저 양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21사단 출신입니다. 예, 백두산부대. 이제 주변에서 프라모델 이런 거 만들고 너무 취미생활에 돈 많이 쓰면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하냐 그러는데 예, 저희 와이프는 인형 있죠. 조그만한 피규어 인형이 한 200개 돼요. 200개 넘어요. 예, 그래서 걔가
장식장 절반은 와이프가, 절반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식장 사진. 그리고 옛날 집인데 이게 뭐냐면은 고양이 화장실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2마리 키워요. 옛날 신혼 초에 있던 건데, 이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박스 네모난 게 고양이 화장실이에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화장실이 되게 비싸요. 비싼데 원목 화장실로 이렇게 쓰게 되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원목 화장실 쓰는 이유가 고양이는 화장실을 모래를 쓰기 때문에 모래가 다 이렇게 집안에 다 날아다녀요. 온 바닥에.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원목 화장실을 이렇게 좀 시스템 화장실을 쓰게 되면은 그 모래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보통 쓸만한 게 30만 원이에요. 제가 뭐 만드는 거 좋아해서 이거를 골판지 15,000원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뭐 내부 사진까지 다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만들어서 썼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네이버에 고양이 카페가 있거든요. 고닥 카페라고. 거기에 올렸더니 이슈가 돼가지고 한동안 제 거 따라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업체에서도 2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제품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는 또 저랑 미팅까지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제품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집에 고양이도 2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거가 이제 집에 현재 키우고 있는 요거는 이제 해수어인데요. 이제 해수어 하면은 바다 물고기예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 말고 저 안에 이제 식물 같이 보이는 거 저게 산호거든요. 산호. 그래서 저는 이제 해수어랑 산호 키우는 거를 또 취미로 하고 있어서 현재 요거는 이제 집에 있는 어항인데 조명은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로 현재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해수어가 제가 해수어 키운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 어항 하는데 물을 어떻게 갈아요 이러는데 해수어는 물을 못 갈아요. 그리고 이거 어항하면 돈 많이 들겠어요 이러는데 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 해수어는 제가 이게 900 사이즈라 그래서 90cm 짜리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물론 그 해수어 카페에서는 저는 뭐 완전 뭐 초짜인데 뭐 일단은 뭐 해수어도 오래 했어요. 지금 해수어 한 지도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다 취미예요. 취미가 좀 많죠.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아예 이런 거 안 하고 부동산에 애초부터 관심 있었으면 지금 땅이 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거의 뭐 전업을 할까 했다가 지금 이것도 취미로 하고 있는 거가 이제 사진 찍는 건데 이것도 예전에 뭐 좋은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고 그냥 흔히 말하는 똑딱이로 찍은 건데 이게 광진교에서 찍은 거거든요. 지금도 뭐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니고요. 신혼여행 갈 때 남들은 이렇게 조그만한 똑딱이나 카메라 하나 가져가는데 저는 아예 백팩에 삼각대까지 메고 갔거든요. 근데 렌즈 막 다 챙겨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가서 사진 한 2,000장인가 찍어 왔는데 뭐 남는 거 사진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틈나는 대로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갑니다. 요즘은 좀 야경 같은 거 찍는 거는 장비가 별로 좋을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흔히 풍경 찍을 때는 제가 사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진을 제가 많이 찍다 보니까 많이 물어봐요. 이쁘게 찍으려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일단 인물 사진 이쁘게 찍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모델이 이뻐야 돼요. 모델이 이쁘면 되고 여기 뭐 좀 제가 이거 여성 비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농담을 그냥 얘기하는데 뭐 보통 여자친구나 이렇게 많이 찍으니까 모델들 사진도 제가 좀 찍어봤는데 이쁜 모델을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오죠. 근데 못생긴 사람을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고화질로 못생기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별로 모델 찍는 거, 특히 인물 사진은 그 인물 모델이 이쁜 게 중요하고 잘생긴 게 중요하지. 뭐 제 얼굴 아무리 뭐 3천만 원짜리 카메라로 찍는다고 뭐 잘 나오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 얼굴이 잘 나오려면 아무걸로나 찍고 그냥
포토샵 해야 돼요. 예.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사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 중에 별거 아닌데 저는 좀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예,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어디냐면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보리밭 있는데 그 왕따나무라고 되게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보통 그 나무를 되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줌해서 찍거든요. 크게. 근데 저는 이때 이제 광각 렌즈로 이렇게 저쪽에 뒤에 아파트 살짝 나오게 해서 찍었는데 이때가 이쁘죠. 왜 이쁘냐면 그 이때가 40년 만에 맑은 날이었어요. 40년 만에. 제가 원래 근무하던 회사가 방이동이어가지고 날씨가 좋길래 그냥 바로 회사에서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겠다고. 나와서 바로 앞에 올림픽 공원 가서 찍은 건데 이 사진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경 같은 게 찍는 게 별로 큰 기술 없이 재밌어요. 그래서 하여튼 야경이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야경 찍으러 많이 다녔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취미로 캐드를 합니다. 캐드를 잘하진 않고요. 그냥 제가 뭐 부동산 이런 쪽, 건축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요거 제가 그린 거예요. 예전에 아시는 분이 저쪽에 그 전원주택 짓는다 그래가지고 전원주택 짓는다 그래서 그 브로셔라 그러죠. 카달로그나 이렇게 홍보 자료로 쓰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좀 그려보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캐드로 그렸던 건데 2층짜리 집인데 심심할 때 이렇게 캐드로 뭐 이것저것 그립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시면 다 컴퓨터 관련 일은 뭐 그냥 다 잘해요.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 홈페이지 이것도 뭐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근데 이게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것도 만드는데 한 3일도 한 이틀인가 걸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얘기 같은 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얼마 전에도 제가 순댓국 써놨더니 어떤 분께서 뭐 기흥에 순댓국집 맛있는 데 있다고 거기랑 용두동 와가리 피순대인가 거기랑 그래서 내일 그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뭐 구독자가 좀 늘어나면 한 5,000명이나 10,000명 되면은 지금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저희 또 형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채널에 원래 한 50대 혹은 60대 이상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50대, 60대 카페 안 만드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는 카페는 별로 만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카페 관리도 오래 했었고 한데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랑 안 맞아요. 그쪽 사람을 모아서 홍보용으로 쓰기는 괜찮은데 뭐 자료를 올린다든가 좀 이렇게 편리하게 아까 보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 제한 조견표라든가 이런 걸 보기 쉽게 좀 거기다가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사람 모으는 목적이 아니어서 제가 쓰려고 만드는 거라서 아마 카페는 있어요. 지금 있는데 이름은 만들어 놨죠. 근데 거기에다 뭐 글을 쓰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카페를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계속 하시면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분산이 되거든요. 집중력이. 저는 딱 유튜브하고 홈페이지만 가져갈 생각이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카페를 그리고 저 홈페이지에 따로 가입 안 하셔도요. 네이버 로그인이 돼가지고 그것도 다 달아놨거든요. 거기 네이버 버튼이 있어요. 그것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됩니다. 따로 뭐 아이디 회원 가입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 로그인 단자 중에 현재는 없는데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이디가 다 구글 거잖아요. 구글 걸로 돼 있어가지고 구글 로그인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구글 로그인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따로 뭐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구글 버튼만 딱 누르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데
로그인이 되면서 닉네임이 아예 그냥 AMG 엑스퍼트 잠잠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엄청 편하겠죠? 그거를 지금 작업 중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거 이벤트는 뭐냐면, 이벤트 하면 보통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스타벅스 커피, 사실 그 스타벅스를 꼭 드리려는 게 아니라 커피 그냥 쿠폰 찾다 보니 그게 있어가지고 넣은 건데, 요거는 제가 옷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번에 이제 이벤트 하면, 한 두 분 정도, 남자 옷 하나, 여자 옷 하나, 이런 티셔츠. 퀄리티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산 게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만든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애기 옷을 만든다고, 미싱 사고, 원단을 거의 공장만큼 샀어요. 들어간 돈이 제가 봤을 때 꽤 돼요. 그냥 돈 주고 샀으면 옷을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00벌은 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어른 옷은 아니고 애기 옷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중에 나중에 이벤트 참여하셔서 본인의 애기라든가 혹은 손자, 손녀한테 주시라고 애기 옷을 제가 나중에 이벤트로 상품으로 걸 예정입니다. 지금 와이프한테 이 옷 두 개 만들으라 그랬거든요. 옷 두 개 만들으라 했는데, 금손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금손인데 와이프는 금손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이프 뭐 만드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저는 진짜 금방 만들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봐도 손재주가 있어서 뭐 만드는 거 금방 하는데, 와이프는 뭐, 예. 근데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5살까지는 입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4살인데, 4살, 5살 것까지는 옷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나이, 이제 나중에 있으시면은, 뭐, 이벤트,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혹은 상품을 걸 때 제가 옷을 하여튼 걸 겁니다. 조만간에 구독자 한 5,000명이나 10,000명 됐을 때 이벤트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뭐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보시다시피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대부분 이런 좀 돈 안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돈 안 되는 일. 돈 안 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지금 여기 작업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이쪽 벽면은 다 게임기고요. 저쪽에는 모니터랑 다 게임기, 전자제품이에요. 다. 예. 뭐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가 게임기라든가 뭐 이런 거, 태블릿 PC 이런 거. 예, 그래서 일단 저번에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서 물어봐 주세요 했는데 뭐 궁금하신 게 없는지 아니면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얘기하시기가 좀 그런지 아무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제가 써왔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걸.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서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전문가냐? 예, 전문가 아닙니다. 아니고 전문가 수익원 이게 저도 궁금한데 일단 없습니다. 돈이 없고요. 현재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요새 계속 방송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백수예요. 백수. 지금 회사 잘렸어요. 진짜로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가 진짜로 잘려서 4달째 지금 놀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일자리 구해야 돼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면접도 계속 보러 다녀요. 근데 진짜로 면접 보러 갔더니 기획부동산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다행히 부동산 관련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찾다 보니까 이제 있어가지고 그리고 영업 얼마 전에도 면접 보러 갔더니 뭐 영업직이라고 기본급 없고 영업직이라고 잘하실 것 같네요. 솔직히 제가 영업 오래 했잖아요. 자동차 영업 오래 했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자동차 같은 데는 아무데나 들어가서 제 경력 쫙 얘기하고 저 쓰세요. 그럼 그날부터 바로 그냥 저는 근무해요. 거기 그냥 그냥 수입차 같은 데 들어가도 그냥 150은 받아요. 과장직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영업하기 싫어서 그만둔 거라 건물주 아니고요. 예.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다들 저보고 왜 그렇게 많이 알면서 땅 안 사세요 그러는데 땅은 많이 알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어요. 예, 진짜로. 저는 쌍용에 잠깐 있었고 그 외에는 계속 르노삼성에 있었어요. 예, 르노삼성.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11월 달에 차 샀는데 이거 다른 제 채널에 가면 있는데 차를 얼마 만에 샀냐 이거 차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오늘 또 길어질까봐 제가 10시에 딱 끝내려는데, 이 차 얘기 좀 할게요. 차를, 이거는 정말 하나의 제가 앞으로 제가 에피소드 되게 많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면서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를 오래 안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에피소드가 얘기하다 보면 그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러는데 다 진짜예요. 하나의 거짓말도 없이. 과장 없어요. 예. 제 차가 원래 SM3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가 약 50km예요. 편도. 왕복 100km죠. 그걸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차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SM3가 연비 한 12km 나오거든요. 가솔린이. 계산해보니까 700만원 썼더라고. 1년 동안. 18만 킬로 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누적된 것도 있으니까. 1년 동안 한 5만 킬로, 6만 킬로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와서 네이버에다가, 연비 좋은 차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블로그인지 포스트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연비 좋은 차? 1위부터 10위 뭐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글을 쫙 써놨어요. 1위가 뭐가 나왔는데 그게 현대차였어요. 현대차. 제가 현대기아 차를 뭐 되게 뭐 폄하하고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별로 그냥 이렇게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두 번째에, SM6 디젤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SM6가, 제가 또 웃기겠지만, 부동산 쪽에서 일을 했지만, 부동산에 관심 없고, 자동차 영업 10년 넘게 했지만, 자동차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차에 진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SM6가 뭐 디젤이 나은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자동차 영업을 오래 했으니까 아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하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대리점 대표님들이. 전화를 했죠. 대표님, 근데 이거 SM6 디젤이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디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디젤이 있지. 그 연비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연비 좋대. 아, 그래요?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뭘 언제 나와? 나온 지 1년 됐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 1년 됐어. 왜 차 바꾸게? 그래가지고, 연비가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와서 사! 이러더라고요. 지금 살 건 아니고, 오늘 지금 처음 봤어요. 방금 네이버로.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랬더니 전화 끊었어.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전화 오셨어. 야, 지금 흰색이 하나 괜찮은 게 있으니까 이걸 뭐 살 거면 빨리 해. 그래가지고 제가, 저 좀 전에 인터넷으로 봤다고. 차를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너 저 운전면허증만 하나 사진 찍어서 보내.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고 샀어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왜냐면 원래 저는 차를 살 때 하루 이상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왜냐면 제 친구 차 살 때만 몇 달씩 막 매장 다니고 하던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핸드폰을 사거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거 살 때는 막 한 달씩 고민해요.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차나 집 살 때 별로 고민 안 한 게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벤츠도 보고 BMW도 보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연비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내가 선택했을 때는 현대차 싫으니까 삼성차 이거 SM6밖에 없어. 그 제일 위에 거 그냥 사면 되지. 이러고 산 거라서 제가 제일 심할 때는 아침에 그 전에 SM3는 그 전에 타던 차 타고 가다가 8만 킬로 됐어. 가는데 아침에 비가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퍼를 당겼더니 와이퍼가 이렇게 깨끗이 안 닦이는 거 있죠. 비가 조금 오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닦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이퍼를 갈아야겠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와이퍼 갈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8만 킬로 돼가지고 미션 오일도 갈아야 돼. 그 생각해보니까 8만 킬로 탈 동안 타이어를 안 갈아서 타이어도 갈아야 돼. 다 생각해보니까 돈이 한 6, 70만 원 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럴 바엔 차를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출근해서 그날 아침에 제가 삼성자동차 직원이었으니까 오더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차를 보니까 파란색이 한 대 있길래 바로 주문해가지고 내 차 바로 전화해서 중고차 넘기고 할부서도 집어넣고 그날 저녁에 7시 반에 새 차 타고 집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차 바꿀 때 여태까지 차를 4대 샀는데 4대 다 이런 식으로 샀기 때문에 이 얘기 근데 갑자기 왜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르노 삼성 브랜드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공화국 이름 만든 거는 이제 그 민주적으로 뭐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좀 공화국처럼 이렇게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옛날에 만들었어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동산 공부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이렇게 좀 라인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뭐 가입자는 없고 현재 그렇습니다. 부동산 내용만 방송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게 아직도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부동산이 관심이 1이면 나머지가 99거든요. 다른 걸 방송을 하면 지금 사실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부동산 방송을 계속하면은 이대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뭐 한 하루에 지금 뭐 구독자 100명에서 50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뭐잘 되면 나중에 저도 잘 되겠죠. 대신 다른 걸 같이 하면 부동산 보러 왔다가 내가 다른 것도 하니까 안 보지 않을까. 이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른 걸 하면 그것도 재밌다고 봐주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사실은 현재.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간간히 이렇게 생방송 하면서 의견도 들어보면서 다른 것도 해도 될 것 같으면 속된 말로 간 봐서 아이 좀 이거 해도 뭐 구독자 안 빠지겠다 싶으면 하고 했는데 뭐 부동산 방송 보러 왔는데 실망이에요 이러면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분이 이제 댓글이나 부동산 공화국 쪽지나 게시글로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는데 예, 뭐 일단 상담할 게 없습니다. 제가 상담할 게 없고 저거 뭐 알아야 상담을 해주지. 예. 이런 건 되죠. 이거 제가 땅 샀는데 기획부동산인가요? 예, 이런 건 되죠. 왜냐면 솔직히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지도만 봐도 바로 탑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 봤는데 제가 이건 한번 현장 가봐야겠습니다라고 얘기 다 댓글 다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도 거의 99% 기획부동산이에요. 예, 근데 혹시 몰라서 예, 그 물어보신 분은 되게 이제 고민하고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렇게 달아놓은 거고 거의 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기획부동산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획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한 5%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생방송은 자주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고민인데 오늘 지금 현재 17분이나 뭐 저 한 명 빼면은 이거 보니까 이 방송하는 사람들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저를 빼면은 16분이 보고 계신 건데 엄청난 거죠. 저도 맨날 한 2, 30명? 많게는 한 100명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제가 말하는 거 별로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보셨죠? 4시간 동안 떠드는 거. 별로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듣는 사람이 힘들까봐 또 재밌어야 되는데 별로 제가 또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웬만하면 현장 나가서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장 나가서 자꾸 좀 그런 거를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내일 계획은 제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그 땅을 보러 갈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지금 저도 좀 이상한 게 지금 제가 부동산 쪽에 일도 안 하는데 이 유튜브 한다고 자꾸 땅을 보러 가요. 예전에도 이렇게 땅을 보러 잘 안 갔어요. 귀찮아서. 예. 근데 요즘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번 구독자 늘려보겠다고 저도 계속 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순댓국 얘기라든가 뭐 지금 나이 드신 형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뇨가 있거나 혈당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혈당 낮추는 법, 예, 이런 얘기를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살 빼는 얘기도 한번 할 생각인데 뭐 뚱뚱한 놈이 무슨 살 빼는 얘기냐 그러는데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병원 갈 때 몸무게가 82kg였습니다. 제가 전성기 때 몸무게가 115kg였거든요. 115kg. 여태까지 살을 저는 딱 3번 뺐는데 3번 다 한 적게는 15kg, 많게는 20kg를 딱 한 달 동안 뺐어요. 한 달이면 20kg 빼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게 못 빼는데 젊었을 때면 한 달에 20kg 그냥 뺐어요. 왜냐면 이유가 되게 단순했습니다. 생긴 건 이런데 그 여자친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여자친구 또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되게 단순해요. 여자들이 뚱뚱한지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살을 빼죠. 예. 그러니까 헤어졌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조금 슬퍼하죠. 저도 이제 좀 슬퍼하고 그 이후 한 달 동안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한 20kg 정도 보통 뺍니다. 예. 어떻게 빼느냐? 이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빼고자 하면 다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혈당도 저는 그렇게 낮췄어요. 혈당 높았는데 전 인슐린 주사도 맞았거든요. 얼마 전까지. 예, 지금 안 맞아요. 혈당 낮추는 것도 살 빼는 거가 더 쉬웠어요. 저는 솔직히 혈당 낮추는 게.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왔는데 혈당이 당화혈색소라 그러죠. 예, 정상 나왔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나면은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한 10시까지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댓글 읽는 건 나중에 하고 오늘 이제 저번에 그 2018 타경 7487 그 경매 예상 금액 댓글로 다 적어달라고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적어주셨어요. 14분께서 적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두 분의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야희님하고 이용훈님. 네. 왜 체크를 해놨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희 채널 그 시청자님들께서 그 경매를 정말 안 해보신, 저도 안 해봤지만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많이 좀 알려드려야겠다. 자, 보세요. 최저 입찰 금액이 1억 1,554만 2천 원이에요. 이 이상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억 900만 원, 1억 1,500 쓰셨으면 입찰이 안 들어가지죠. 예. 1억 1,554만 2천 원 이상 쓰셔야 됩니다.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 만약에 이게 요번에 유찰이 되고 그 다음에 1억 900이나 1억 1,500이 낙찰이 됐다. 그럼 이분들은 신기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분들은 그 맞추는 거랑 상관없이 다음번에 맞췄다 그럼 제가 케이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영상 보시고 실수했다 싶으시면은 아직 2시간 남았으니까 댓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오늘 밤 12시까지로 이렇게 해놨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댓글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현재 그 가장 높은 금액 쓰신 분이 유진리 님이 그 1억 5,500.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엑스퍼트 님께서 유찰이 4명인데 4명 나오면 정답인가요? 만약에 4명 나오면 제가 뭐 약속한 거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커피를 4분한테 다 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저도 유찰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낙찰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억 3천에서 1억 3,500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1억 3천에서 4천 사이로. 낙찰은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때 당연히 유찰될 거고, 저라면 한 8천만 원 돼야 살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제 생각인, 제가 살 때 얘기인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낙찰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틀리면 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써놨어요, 저는 댓글을. 댓글 안 써놨는데, 저는 낙찰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거나 유찰이 되면, 내부는 처음이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제가 지금 버는 돈도 없는데, 대신 네 분이 유찰이 돼가지고 4명이 되면은 제가 스타벅스 말고 백다방이나 뭐 이런 거 저렴한 걸로 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1시간 정도 얘기하려고, 이거 1시간 하려고 PPT 이거 만든 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설명이라보다 자기 소개하려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 만드는 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거 만들어 달라. 이런 거 궁금하니까 이거 알아봐 달라 하시면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같이 이렇게 저도 자꾸 질문을 해 주셔야 할 말이 있는데 없으면 저도 실시간 방송 하기가 힘들어요. 고덕 신도시 잘 모릅니다. 고덕 신도시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부동산 처음 할 때 고덕역 그러길래 제가 원래 강동구 고덕동 살았거든요. 그 고덕동 살아가지고 그 고덕역을 왜 자꾸 얘기하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고덕역이 평택 고덕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방송 시간은 사실은 아직은 못 정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실시간 방송 계속 할지도 몰라가지고 정해지면 제가 따로 미리 공지를 하고 당분간은 하루 전이나 많게는 오늘처럼 오전에 좀 공지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부동산 책 읽은 적 한 번도 없고요. 유튜브로 강의 좀 보긴 봤는데 솔직히 도움되는 거 없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건방지게 들으실 수도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대신 배우는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강의 가서 1시간 동안 들어야 알 거를 저는 그냥 대충 그 현상만 보면은 당연히 이러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좀 접근하면 좀 빨리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서 배운 적은 없어요. 없고 궁금한 거 그때그때 찾아보고 뭐 진짜 정 모르겠는 거는 그냥 지자체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다가 일단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그거를 혼자 이렇게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스타일. 그래서 딱히 뭘 보고 했다라고 얘기는 좀 잘 못하겠고 드라마 예측 얘기 나와서 그런데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스카이캐슬 보면서 제가 열이 받았던 게 와이프랑 보다가 마지막 회에서 예, 그 뭐 돈 많은 사람은 다 잘 살고 돈 없는 해나는 죽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열받아 하는 스타일이에요. 토지에 관해 오프라인 수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는데 기존에 제가 이제 원래 있던 다니던 회사에서는 토지 강의를 했었죠. 했는데 수익형 강의도 했었고 토지 강의보다는 수익형 좀 많이 했었고 했는데 어, 지금은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게 첫째가 인원이에요. 인원이 만약에 한 20명이 모아진다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러면 20명한테 돈을 안 거둘 수가 없는 게 이 공간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다못해 뭐 10,000원에서 뭐 하루 한 번 만날 때 10,000원 내지 20,000원씩 이렇게 걷어서 하면 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유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별도의 공간을 어디 알아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대관할 수는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무료로. 그럴 때 이제 오시라고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일단 돈 받으면 부담돼서 잘 하기 힘들어요. 토지 그리고 대박 땅굴은 어떤 계기로 입사를 했나? 예전에 그때도 이제 영업 그만두고 영업 안 하려고 일반 사무직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사무직 알아봤는데 카페 관리나 이런 거 그 구한다 그래서 가서 봤죠.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제가 이제 좀 말을 잘하는 편이잖아요. 솔직히 말을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면접을 보면 거의 다 합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당연한 게 지금 PPT 만드는 거 좀 보셨겠지만 저는 면접 볼 때도 이력서만 이렇게 가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했던 거, 경력을 PPT로 다 만들어서 가요. 그래서 그걸 면접관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가기 전에 그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거 다 보고 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보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회사가 마케팅이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 면접 볼 때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 면접을 일단 보면은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그랬었어요. 대박상품 갈 때도.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카페 관리하러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뭐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하잖아요. 봤겠죠, 몇 번. 그러니까 그랬다니까 그런 강의를 보면 제가 느낀 게 그거였다니까요.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예.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훨씬 좋은 거야. 그러더니 그 당시 이제 그 대박당꾼님이죠. 그분이 부르더니 월급을 더 드릴 테니 앞으로 그냥 카페 관리 하지 마시고 강의를 하세요. 거기 4년 일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예 뭐 하게 뭐 수업료 받고 하면 저도 좋은데 뭐 사실 제가 얼마 받고 뭐 그 생각이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중에 예, 저도 하게 되면 뭐 돈 받고 하면 좋은데 그 생각은 해봤는데 그걸 여기서 뭐 제가 앞으로는 저는 얼마 받고 할 건데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래서 예. 그리고 뭐 거기 나오면서도 얘기했는데 별로 앞으로도 부동산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랑 안 맞아요. 예. 일단 모든 영업이 저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잘 못해도 이건 하고 싶은 거고 영업을 잘해도 그건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웬만하면 별로 안 하려고 하죠. 지금도 근데 진짜로 지금도 영업하려 그러면 뭐 아무데나 가서 하죠. 아무데나 솔직히 저는 영업이 별로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 영업도 했는데 뭐 못하겠어요. 그냥 영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냥 별로 하기 싫은 거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람 만나서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걸 싫어해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누가 나한테 카메라를 물어본다? 아니면 유튜브 방송 어떻게 해?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마케팅 쪽 일을 찾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 일을 많이는 아닌데 좀 했었는데, 다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쪽 일. 안 되면 그냥, 뭐, 집 가까운데 아무 데나, 사무직으로. 집 가까운데 아무 데나 사무직으로 가는 거면, 그냥 집 가까운데 다니면서, 저녁에 그냥 유튜브로 뭐 부업으로 돈 좀 벌으려고. 예, 그럴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몇 군데, 뭐, 면접은 봤는데, 다 제가 다니기는 좀 그래서, 현재는. 뭐,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 오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영상에 기획부동산 만약에 제가 입사를 했어요. 그 생각도 했어요. 기획부동산 가서, 인생 한 방인데 그냥 확 땡길까? 근데 유튜브로 어차피 뭐, 이렇게 좀 이 정도 뭐 강의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강의하면서, 기획부동산 여기 좋다. 뭐, 제가 뭐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얘기 못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 하면서 뭐 여기 왜 좋은지 설명하고, 지금 영상 올린 것 중에 기획부동산 내용 다 지우고 하죠. 근데 제가 부동산 쪽 일을 안 하려는 여러 가지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막 부동산에서 뭐 이거 사세요 이런 일을 안 하려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 영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 방송을 제가 원하는 대로 못 해요. 예. 어쨌거나 뭐 오늘 제가 일단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저번처럼 또 새벽 2, 3시 될 것 같아서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몇 가지만 더 받고 예,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은 뭐 방송 뭐 어떤 거 해달라. 저는 사실 그런 걸 원했거든요. 뭐 이런 방송 해달라. 이거 궁금하니까 이런 거 좀 알아봐달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예. 오늘은 일단 제가 그 수익형 부동산이요. 수익형 부동산. 고덕 그라시움 입주하세요? 부럽습니다. 저 거기 살다 나왔는데. 저는 전세 살았죠. 저는 고덕동에 30, 요새는 거기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좋죠, 거기 동네. 예, 동네야 뭐 좋죠. 저는 전 돈 많으면 강동구 살 것 같아요. 제가 강동구 86년도부터 살았거든요. 86년도 주공 3단지, 그때 저희 부모님이 분양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가지고, 한 4년 전까지 계속 살아요, 그 동네. 예, 그 정도 계속 살았는데, 결혼해서도 잠깐 거기 이제 전세 가격이 싸니까, 고덕 2단지 그라시움 있던데, 거기 잠깐 살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여기 경기도 양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저도 거기 살았죠. 근데 제 성격이 좀, 저도 돈 많으면 서울에서 큰 집에 살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지금도 여기서 더 멀리 가도 돼요. 뭐 가평이나 하다못해 뭐 이렇게 더 멀리 강원도 쪽으로 가도 되는데, 더 집이 커질 수만 있다면. 제가 잡동사니가 엄청 많아요. 그 취미생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잡동사니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 구독 그라시온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올 때가 거기가 재건축할 때가 마지막 가격이 6억 정도였거든요. 지금 10억 넘지 않나요, 거기? 최근에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쪽은 뭐 교통이 워낙 좋고, 뭐 학군도 좋고, 저는 학교도 그쪽 나왔거든요, 다. 학교 초중고를 다 그쪽에서 나왔어요. 동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서울 쪽에는 다가구 주택을 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금액이 너무 세가지고, 금액이 뭐, 보통 10억 미만이 없잖아요. 경기도권만 가도 그래도 10억이 좀 있거든요. 10억대가. 근데 서울 쪽은 뭐 10억짜리가 있긴 있는데 저기 그런 데 가면 있죠. 저기 신림동 이런 데나 아니면 강북 쪽 가면 있는데 그런 데는 뭐 대지가 뭐 한 25평 이런 거니까 그런 거는 크게 투자 가치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집가 좀 오를 만한 중심지 쪽으로 하면은 몇십억 가니까 사실 알아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 저도 알아보는 건데 그런 쪽으로는 많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망지역, 유망지역, 유망지역이라.
최근에 제가 안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성이 저는 토지 쪽은 일단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어디가 유망하다 이런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평택 고덕. 저는 사실 거기보다는 제가 안성 많이 다녔다 보니까 안성의 그 중앙대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이 한 9억에서 10억짜리 매물들이 꽤 있거든요. 실투자 한 3억 정도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괜찮죠. 저는 사실은 뭐 신도시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세 차익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수익형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20억짜리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익률 계산해보면 이자도 안 나와요. 예, 다 시세 차익으로 이제 붙어서 다 가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게 시세 차익이 뭐 물론 호가는 높아집니다. 호가는 올라가는데 시세 차익이 만족할 만큼 나고 또 그게 매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을 3억에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안 가본 지역들은 솔직히 저도 한 2, 3일 정도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그 어느 동네가 뭐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사실 전국적으로 가본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지금도 이제 엑스퍼트님이 평택 고덕을 계속 물어보시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이러면 제가 이제 가보려는 거죠. 가서 좀 알아보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계획은 그런데 뭐 잘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토지 쪽이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그쪽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했고 뭐 며칠 내로 혹은 좀 계획이 다시 잡히는 대로 당분간은 저도 이제 미리미리 약속하고 올리면 좋은데 이게 왜 제가 이제 미리 약속을 하고 못 올리냐면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매일 저녁 9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백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잘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9시에 뭘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는 내일 9시에도 실시간 방송을 할 거고 뭘 할지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 그럼 내일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내일 뭐 이렇게 놀러 갔다가 뭐 하다가 순댓국 먹고 이러다가 그 시간에 잠자다가 못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약속을 못 지키니까 제가 당분간은 그래서 약속을 못 하는 겁니다. 원삼의 SK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선다는데 그런 대기업 그렇죠. 뭐 좋아지죠.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반드시 호재죠, 저거는. 들어오면 뭐가 돼도 되죠. 왜냐면 주변에 뭐 하다못해 기숙사라도. 예. 그 위치는 저번에 SK 들어오는 거는 위치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아무리 거기 뭐 그 뭐 연구소가 들어오거나 뭐가 이런 게 들어오면은 뭐 생산 시설이 아니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적다 이러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그런 거 들어오면 가격은 다 올라요. 주변에 가격은 당연히 다 오르고 하다못해 그 진입로나 그 근처에 편의점이라도 한 개 더 생기니까 예, 땅값은 당연히 오르고 원삼 쪽은 사실은 쓸만한 땅이 많지 않고 비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안성 쪽이 훨씬 쓸만한 땅이 많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원산보다 제가 봤을 때 안성이 훨씬 교통이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안성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분석은 못 하는데, 이렇게는 가능해요. 내가 지금 이 경매권 관심이 있는데, 이거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이제 그게 위치가 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데고 하면은, 지난번처럼 가서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또 이렇게 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기본적인 거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면서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 중간중간 또 그 동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현석이 형님께서 나 이거
매물 어떤지 좀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싶다 하면 그 매물을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공화국 그 자유 게시판 같은 데다 올리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또 그 지역에 원래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종합해다 보면 뭐 괜찮은지 아닌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갑자기 누가 안성에 어떤 토지 딱 물어봤는데 마침 제가 지난주에 갔던데 바로 옆이다. 근데 지난주에 갔을 때 안성에서 뭐 들었던 얘기가 있다? 그럼 거기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제가 원하는 거고 뭐 제가 그거를 다 사실은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경매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경매하시는 분 있나요?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빨리 배운다 그랬잖아요. 경매 제가 딱 한 번 해보고 배운 게 뭐냐면 최저가가 1억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가치는 1억 1000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1억 1000을 썼어. 아니면 쓰려고 해. 근데 봤더니 1억 5천에 낙찰됐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봤더니 1등이 1억 5천 낙찰, 2등이 1억 4,500.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다 경매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자, 현석영님께서 저한테 경매권 분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봤더니 이게 경매가 최저 입찰가가 5억짜리야. 내가 대충 인터넷으로 대충 두드려 봤더니 최저 입찰이 5억이니까 한 7억 쓰면 내가 봤을 때 100% 돼. 내가 7억 쓰라 그랬어. 돈을 받고 한 1000만 원 받고 정현석 뭐 고객님 이건 7억 쓰면은 제가 저를 믿고 제가 보니까 이건 7억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7억을 쓰시면 낙찰됩니다. 이러겠죠? 근데 현석영님이 제 말 믿고 7억 썼단 말이야. 근데 봤더니 아무도 안 들어왔어. 나 혼자 들어가서 7억 썼어. 그럼 열 받죠. 열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5억짜리 갖다가 이놈한테 1000만 원이나 주고 내가 컨설팅 맡겼는데 이놈이 7억 쓰다가 7억 썼는데 2억 날린 것 같잖아. 그래서 경매 컨설팅 업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7억 들어갈 때 한 6억 8천에 한 명 더 써요. 이해되세요? 왜? 그래야 현석영님께서 7억의 낙찰을 받아도 2등이 6억 8천 썼네? 야, 내가 7억 쓰길 잘했네. 이게 되거든. 예.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매 컨설팅 회사가 다 이렇다는 거 아니고요. 일부가 그렇다는 건데 그 일부가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참 뭐 알기는 좀 그런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를 경매를 딱 한 번 해보고 알았어요. 원삼의 중개사무소 알려면 원삼을 가시면 안 돼요. 거긴 가면 땅이 없어요. 어딜 가면 되냐면 이런 거 노하우인데 원삼에 가서 뭐 거기 지주들이 원삼에 살겠어요? 안 산다고. 거기 원삼에 거기 문촌이나 거기 하길리 이쪽에는 없어요. 시골이라서. 저 시청 근처에 가면은 부동산이 많이 있어요. 용인시청 근처에. 그쪽에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물어봐야 돼. 그쪽에 가, 그 부동산들은 토지를 이렇게 공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가봐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쵸? 그러셔야죠.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뭐 경기도긴 하지만 사실 그날 제가 부동산 가보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가서 최근에 그 동네 거래된 거라든가 왜냐면은 그 밸류맵에 안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이제 땅 보러 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부동산 저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가셔가지고 나 여기 땅 내놓으려고 한다. 한 군데만 딱 들어가도 값 나와요. 땅 내놓으려고 한다. 어디요? 딱 해서 이거 딱 내놓으면서 뭐 얼마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형님 그때 700만 원 얘기했잖아요. 700만 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럴 거란 말이야. 계속 700만 원 힘들어.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700만 원에 그래도 아니면 700만 원 아니더라도 뭐 혹시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연락처 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파시려면 10군데는 다녀야죠. 최소한. 10군데는 주시고 근데 가끔 이런 데가 있어요. 땅이 진짜 귀하거나 그 동네가 땅이 좋잖아요. 땅이 누가 봐도 좋은 땅이잖아요. 그럼 땅 내놓으면 그래요. 이거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나한테만 딱 주고 가셔야 돼요. 내가 알아서 다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다 그냥 한 10군데 돌고 오세요. 예. 저는 사실 뭐 원삼 쪽으로 뭐 그 사람들이 다 이주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용인 쪽에 살면서 거기 출퇴근할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기업이 들어오면 옆에 이런 게 있어요.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대기업만 들어와가지고 돈이 안 돼요.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그 밑으로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 하청업체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당도 들어오고, 얘네들 뭐 목욕탕 가야 되니까 뭐 찜질방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상권이 좀 커지는 건데, 보통은 대기업만 딱 연구소 한 개만 딱 있는 그런 데 있어요. 뭐 산꼭대기에 뭐 대기업이긴 한데 연구소 한 개만 띡 들어와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별로 그게 없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삼 IC 때문에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교통이 물류가 편해서 들어오는 거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가 좀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밑으로 이제 하청업체들도 같이 이렇게 쭉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원삼 가서 살 리가 없죠. 원삼에 뭐 아파트도 없어요. 거기 가보시면 다. 그런데 누가 살아요? 차라리 차로 한 2, 30분 거리에 용인 가서 살지. 용인 그 시내 가서 살지. 거기는 이제 원룸 수요 같은 게 생기더라도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이제 근무하는 생산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속된 말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좀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 다니는 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쵸, 뭐 조바심 내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뭐 기다리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내놔야 돼요.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 10군데 내놓고 꼭 그 동네 아니어도 그냥 막 다니면서 내놔요. 네. 땅 써 있는 데는 다 내놔요. 근데 딱 다니면은 그게 있어요. 바깥에 땅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전월세 맞추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전월세 하는 데가 있고, 사실 토지가 돈이 되거든요. 전월세는 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가 그래도 좀 내놔야 찾아오는 사람들도 토지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형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로 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붙어야 이 거래가 될 것 같고 투자로 사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래서 뭐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오늘 제가 또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오래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저희가 방송하게 되면은 미리 또 커뮤니티 알림 기능으로 미리 알림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뭐 부동산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요새 한 새벽 5시에 올리거든요. 미리 올려놓은 게 있어요. 군사분 개선 관련해서 남북 접경지 투자에 대한 제 생각 같은 거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